우리가 저 썼던 전략 13도 15도 전략 지금 네덜란드 쓰고 있잖아. 우리가 여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지금 쓰고 있잖아 지금. 우리 전략도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에너지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13도 15도 전략을 썼던 거고 옛날부터. 네덜란드는 지금 에너지값이 폭등을 하니까 지금 이제 13도 15도 전략을 쓰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환경에서 에너지 비용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썼던 전략이지. 그게 뭐 불합리하다 이렇게 우리는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네덜란드 사람들을 따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배경을 알고 있으면은 굳이 뭐 우리는 내가 온실에서 어떻게 한 걸 했어요. 그 정도 강요하지만 첫 번째 별로 생기지 않을 거, 두 번째 일행 나오지 않을 거. 그런데 조건이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고, 그죠? 설비를 적게 들이고 에너지 적게 사용하고 별로와 일행 생기지 않게 하면은 훌륭한 사람이잖아. 우리가 목표를 딱 잡아놓고 글로 가는 거지. 뭐 설비가 어떻다 이건 둘째 문제. 그건 나중에 이거는. 그리고 설비가 안 좋으면은 조금 더 생기게 하면 되는 거고. 설비 생겼는데 설비 들인 것보다 얘가 더 돈이 지락되면은 생산, 그러니까 설비를 투자해서 결로가 안 생기게 한 것보다 설비를 투자하지 않고 결로가 좀 생겨도 얘가 감각한 생각까지 통과했을 때 얘가 더 이익이면은 얘가 이익인 거잖아요. 그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거지. 굳이 네덜란드와 우리하고 똑같은 날씨가 일단 다른데 우리는 온도가 막 어떻게 해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게 그리고 주야간 온도 편차가 겨울철에 이제 우리는 1년 온도 편차가요 몇 도인 나라냐면은 50에서 60도인 나라예요. 예, 이런 나라하고 1년 온도 편차가 20도인 30도가 되는 나라하고 어디 전혀 다르고 이거 거의 추워봐야 영하 2, 3도 더워봐야 27, 8도 그러면 30도인데 우리는 더우면 37, 8도 추우면 영하 18도 떨어지죠. 이런 나라하고 이게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걔네들 그 조건 그 설비를 그대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러면 그거 감당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 진폭이 크다는 얘기는 설비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고 에너지도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과연 맞는 얘기냐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과체력값이 비싼 이유는 단 하나예요. 생산량이 안 나오는데 생산량이 안 나오는 거는 환경이 불량이 더 환경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게 제가 그때 얘기했었죠. 온실은 세상에서 가장 싸구려 건물이다. 제일 싸구려 건물. 1헥타에 30만 원 아니 3,000평 짓는데 30억짜리 건물이 세상에 어딨어요. 그런 건물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환경을 제어할 수가 있냐? 못한다는 거잖아. 일정 부분만 제어하고 나머지는 재배법과 다른 여러 가지 걸로 우리가 통과시키는 것들이지 이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야간 복사 냉각은 우리가 이제 가장 회피할 게 야간 복사 냉각이 유리한 시점은 언제라고 했어요? 단 한 군데밖에 없다고 했죠. 열대야가 있을 때 빼고는 야간 복사 냉각이 해롭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야간 복사 냉각은 여름하고 겨울하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거의 같다. 여름이 더 높아요. 왜 여름이 더 높을까요? 저 하늘은 영하 40도는 변함이 없다. 지온만 변하죠. 그러니까 지온이 높아지면은 온도 편차가 크니까 복사 냉각이 더 쉽게 일어나죠. 그리고 겨울철에는 지변이 차가우니까 복사 냉각이 일어나도 좀 적게 일어나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무시해요. 그냥 90W로 잡아요. 왜냐면 시간 우리가 초당 90W 뺏긴다고 해요. 생각해요. 그러면은 광량이 600이 들어오면은 플러스 510이죠. 플러스 510. 300W가 들어오면 플러스 210. 100W 들어오면 플러스 10이죠. 제가 그때 커튼을 몇 W에 보통 친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 100W 친다고 했죠. 네. 이게 바로 100W. 그래서 100W가 나온 거예요. 이거 100W는 그냥 뭐라고 하죠? 제 뇌피셜로 쓴 거예요. 왜 썼냐면은 90W에서 나가니 100W로 하면은 이 100W 의미가 뭐냐면요. 여름철에는 일출 1시간 전이고요. 일본 1시간 전이고요. 그 다음에 겨울철에 일몰 2시간 전에가 100W예요. 우리가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일몰 2시간 전에 커튼 치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겨울철에는 약광기 때는 일몰 2시간 전이 100W가 도달하거든요. 그래서 이 100W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다.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사 냉각 효과를 복사 냉각을 막아내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 마이너스 90W란 말이에요. 100W 정도 해야 플러스가 조금 나오겠죠. 100W를 설정한 이유가 바로 이 설정한 거거든요. 우리가 복사 냉각을 막으려고 하는데 일단 복사 냉각이 심하고 바람이 없는 날 지표면에 공기가 만나고 지상 수증보에 저기압이 되어 공기 상승하는 점부터 안개가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은 안개가 생기는 원리예요. 지면이 따뜻한데 지면이 뜨겁잖아요. 지면이 뜨겁고 그러면 지면이 뜨거워지면 공기가 뜨거워져요. 공기가 뜨거워지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공기가 뜨거워지면 상승기류가 생기죠. 그러고 나서 문제가 하늘은 해가 지고 나면은
하늘 영하 40도이고 지면은 40 따뜻하고, 그러면 지변은 바로 열을 뺏기게 되고 공기는 따뜻하고, 그러면은 공기와 지하부가 만나서 바로 안개가 생기거든요. 이게 복사냉각이라는 건데, 이 복사냉각이 뭐 집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었죠. 제가 얘기를 할 때 뭐냐, 그 거실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했었죠. 커튼을 열어놓고 있을 때는 춥고, 그리고 커튼을 닫아놓고 있을 때는 따뜻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공기 온도는 상관이 없다. 내가 복사 냉각 효과에서 식물 사람의 체온이 밖으로 뺏기면은 추운 거고, 복사 냉각이 적게 발생하면은 식물 사람이 따뜻하다고 느낀다고 했잖아요. 근데 복사 냉각이라는 거는 식물체의 체온에 떨어뜨리는 효과를 발생한다는 거죠. 식물체 체온이 떨어지면 두 가지 나쁜 효과가 있죠. 첫 번째 뭐예요? 증산을 멈추게 된다. 두 번째, 너무 빨리 온도가 떨어져서 양분의 이동이 멈추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식물의 액티비티와 직접 연관을 준다. 왜냐하면 식물체의 체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증산을 멈춘다는 얘기거든요. 증산을 멈춘다는 얘기는 양분 흡수가 안 된다는 얘기고, 양분 흡수가 안 된다는 얘기는 식물체가 기하 상태에 빠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실제로 양분이 있어도 양분을 흡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분이 없어서 생장점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은 바로 저 복사 냉각 효과에 의해서 발생할 확률도 있고, 이거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식물체에서 뿌리에서 생장점 거리가 너무 멀을 때, 바로 오일을 6개월 재배했을 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양분이라는 건 물과 함께 이동해야 되는데, 뿌리에서 거리가 멀어지면은 물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고, 물이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는 바로 생장점에 양분을 공급할 수가 없고, 생장점에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질 수 없으면 바로 그게 양분의 기하 증상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다음 항상 양분 이동은 물의 흐름과 같이 이동하는데, 물의 흐름은 바로 증산과 이동이 있다. 증산이라는 건 세포 안에서 이동되잖아요. 그러니까 증산은 뭐예요? 기공을 나가잖아요. 근데 이 기공까지 가잖아요. 일액은 수맥을 따라서 그냥 가요. 수공을 따라서. 근데 증산이라는 일어날 때는 증산이 연맥을 따라서 올라가고, 연맥에서 세포로 이동이 되면서 바로 양분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일액은 바로 그런 관계를 통하지 않고 빨대로 쭉 빠른 거예요. 그냥 빨대로 쭉 빨면은 양분이 옆으로 이동하지 않고 그냥 그 통로로 빠져나가죠. 근데 이게 어떻게 칼슘 결핍을 예방하는 거죠. 그 칼슘 결핍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것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거든요. 수공을 따라서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일액이 배꼽성과나 이런 칼슘 결핍을 만들지는 않아요. 일액이 나오는 환경 조건이 바로 배꼽성과와 틱번을, 그러니까 칼슘 양분 결핍을 만드는 환경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일액이 칼슘 결핍을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일액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 환경이 됐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야간 복사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고요. 야간 복사된 것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는 것들. 그리고 제가 언젠가 나중에 아마 추가로 전에 수업했던 분들한테 보여드렸었는데, 15도인데 냉해를 입었어요. 부산에서 작년 11월 달에. 근데 공기 온도가 15도인데 어떻게 냉해를 입을까? 9월달 맑은 날이었거든요. 이제 11월달 맑은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기 온도는 작년 11월에 따뜻했어요. 그래서 15도인데, 공기 온도는 15도인데, 오질 내부가. 근데 커튼을 열어놓고 가니까 생장점이 자대로 돌았다는 거죠. 이게 물론 냉해 받아서 작물이 망가질 정도는 아니에요. 생육이 며칠 늦어지는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장애를 받은 건 맞으니까 그것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볼 때, 야, 왜 자석으로 15도인데 제가 저온 받았다고 하니까 왜 15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상관없죠. 체온이 10도로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그리고 바로 생장점 냉해를 주된 원인은 바로 야간 복사 냉각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들. 그러니까 공기가 차가워도 식물체 체온만 높다고 하면은 냉해를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복사 냉각은 우리가 100W 정도일 때 90% 닫았다가 온도 관련정에 추가적으로 0에서 10%를 개방하게 되고, 이걸 반복시킨다. 뭐냐면은 광량에서 100W에서 닫아요. 커튼을 얼만큼 닫는다? 8, 90%를 닫아요. 그 다음에 내부 온도 18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창을 닫죠. 그럼 내부 습도가 이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내부 습도가 85%, 90% 되면 그때 커튼을 85% 닫아버리죠. 그리고 집에 퇴근합니다. 그래서 항상 커튼, 창, 커튼 순서가 커튼, 창, 커튼. 근데 환경제약 컴퓨터 입력하면 자기 알아서 할 거예요. 그거는 본인 그 컴퓨터가 알아서 할 거고. 그래서 환경제약 컴퓨터가 있는 좋은 사람들은 집에 일찍 퇴근하고, 환경제약 컴퓨터가 없는 사람은 늦게 퇴근하고. 차이는 그거 차이밖에 없어요. 왜 사람이 할 수 있거든요. 못해요? 하지. 벼 같은 뭐라고 했어요? 일출 전, 일몰 전,
겨울철에 2시간 전. 그러면은 일몰이 오늘 6시, 5시래, 3시 탁 닫고, 그 다음에 내부 온도 18도 되면 닫고, 그 다음 내부 습도 봐도 탁 닫고 퇴근. 그러면은 10월달, 11월달은 아마도 10월달 같은 경우는 아마 8시 돼야 되는. 그죠? 근데 이제 겨울철에는 5시면 퇴근하겠죠. 빨리 떨어지니까 그때는. 그죠? 흐린 날은 복사 냉각도시 자금으로 염려하지는 않는 그 구름이 하늘을 가리고 있으니 복사 냉각이 약해요. 그래서 동절기에는 야간 복사 냉각을 고려하기 전에 이미 온도가 커튼에 닫히게 하게 되면 고려할 필요가 없다. 즉 광도가 배관티에서 이미 커튼을 닫히고 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환절기 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환절기 때는 커튼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루미늄 스크린 같은 경우 광각보다 좋지만요. 일몰 2가지 설정해야 되죠. 추워도 여러 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몰절 2시간 이내, 일몰 전 2시간, 뭐 3시간을 잡아놨는데 외부 온도가 영하 5도 이하면은 알루미늄 스크린을 광을 무시하고 닫아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진 않죠. 꼭 맞춰서 집어넣죠.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배 같은 이상이면 그래도 열어놔라 이렇게 하죠. 난방. 왜냐면은 배 같으면 광합성 하거든요. 그럼 광합성 우리가 온도는 보일러는 좀 떼면 되는데 광은 받을 수가 없으니 일반적으로는 이제 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추우면 닫거든요. 네. 그래서 환절기 때는 우리가 온도를 무시하고 광량으로 커튼을 닫는 거예요. 완전 무시해요. 그냥 광만 갖고 해요. 여름에도 뭐 갖고 해요? 광만 갖고 하죠. 온도 무시해보죠. 왜 온도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때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광만 갖고 하죠. 우리가 이제 9월에 환경관리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그래도 좀 옛날에 만든 자료 좀 높게 설정되어 있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일몰, 선라이즈, 그러니까 일몰절 2시간부터 일몰 2시간, 일출 2시간까지 야간 복사 냉각을 위해서 차광 커튼이라는 난방을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전에는 온도가 한 1도씩, 시간당 1도씩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게 되고 차광을 또 하게 되고요. 차광을 반드시 해야 되겠죠. 9월달에도 광이 너무 세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강 속도는 30분의 1도, 그러니까 약 시간당 2도 정도 하강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4시간 동안 야간 온도보다 1도 정도 낮게 관리하고 야간 복사 냉각 방지를 차광 커튼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야간 온도는 주거 온도보다 광량 변동시키고. 근데 여기에는 1도를 낮추라고 했잖아요. 요거의 의미는 주의점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온실 난방을, 이건 옛날 전략인데, 그러니까 온도를 아까 요 전략 쓴 사람도 있죠. 요거 전략 하면 안 돼요. 요거 전략을 쓴 사람. 요 전략을 쓴 사람은 요게 맞는데, 이 전략을 쓸 때는 요거 쓰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서로 양쪽에 어긋나는, 뭐라 하죠?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요 전략은 네덜란드가 사용했던 옛날 전략에 의하면은 1도를 떨어뜨렸다가 1도를 올리라고 하는데, 이건 최저 온도가 몇 도예요? 17도가 되죠. 왜 그렇죠? 우리는 13도, 15도로 관리하니까 이 전략을 안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이제 관리가 촘촘하고 아주 옛날 방식으로 상상성을 맞춰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거는 사기 어렵다. 지금 실제로 환경관리 볼게요. 9월달 보면 이렇게 지금 온도가 보면은 볼게요. 예, 거의 뭐 쭉 올라가서 거의 34, 5도까지 올라가요. 네. 이거는 2년 전, 3년 전 자료니까 이 정도 올라갔고,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뚫었어요. 네. 작년 9월 초에 뚫었어요. 뚫어버렸어요. 그 다음 광을 볼게요. 이제 습도를 보게 되면은 습도가 이제 밤에 이렇게 하다가 낮에는 거의 50% 떨어졌다가 밤에 이제 문 닫으면 거의 100% 올라가 버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외부 온도 보게 되면 외부 온도가 이렇게 보면은 아직 15도 이하로는 안 떨어지고 있죠. 난방 선정 온도 같은 경우는 얘보다 조금 더 높게 설정하고 있죠. 특히 여기 때 해야 되는 이유가 습도 때문에 그래요. 습도 때문에. 습도가 높으니 난방을 조금 해줘야 이 곰팡이병이 덜 발생하죠. 그래서 커튼과 차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오전에 이제 일출 때 보면은 차광 보온 커튼을 이제 사용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온 커튼을 차광보다는 보온을 우리가 많이 사용해요. 보온을 써서 햇빛을 통과시키고 식물체에 찬바람이 붙지 않게 하는 것들을 제가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12시 한낮에는 차광 커튼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보온 커튼을 다 사용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12월에 항상 전략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12월 달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12월 환경 특징은 저온, 약과 그다음에 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CO2가 부족한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결로도 발생할 수가 있죠. 결로는 이때는 온도가 상승 곡선에 의한 결로가 아니라 온도 편차에 의한 결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까 9월달, 10월달은 뭐에 의한 결로예요? 온도 편차는 적은데 온도 상승 곡선에 의한 결로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 12월달 같은 경우는 온도 상승 곡선도 있을 수가 있어요. 진짜 가둔 사람들. 그렇지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관리하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온실을 관리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바로 온도 상승 곡선보다는 바로 편차에 의한 결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때는. 그 다음 보온을 고려한 보호권 때문에 차가운 전략을 사용해야 되고 탄산가스 시비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거고 습도 관리 위한 커트 및 천차 관리라는데 탄산가스 시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400ppm을 고정해 놓으면 돼요. 일반적으로 400ppm을 고정해 놓으면은 400로 해놓잖아. 떨어지면 400 채웠을 것이고 우리 약광기 때는 500, 600 놓을 이유는 없어요. 400 정도를 놓고요. 400이라는 얘기는 외부에 이산화탄소가 충분히 들어오면은 더 이상 공급이 안 될 것이고 내부에서 닫아놓은 상태에서 탄산가스를 흡수하게 돼 얘가 식물체가 많이 먹게 되면은 공급하면 되는 거거든요. 400ppm을 하게 되면은 큰 문제가 우리 경비를 크게 들이지 않고 제어할 수 가능하거든요. 근데 겨울철에 막 600, 700 놓는 경우가 있어요. 놓으면 안 돼요. 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400ppm만 유지하라. 왜냐하면 광 자체가 어때요? 광 자체가 약한 광이잖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시나리오 주의해야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이슬 방지를 얘기 없었고 온도 전략, 초저녁 온도 전략이 없었고요. 초적상 관리를 위한 일평균 온도 관리가 빠졌고 다 빠졌어요. 전력 촉절의 초저녁 온도 관리는 뭐라고 했어요? 18도 이상을 초저녁에 유지하다는 거였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외부 온도와 내부 온도 목표를 잡을 때요. 예를 들어 외부 온도가 내부 온도 목표 온도보다 4도 날 때 이제 울트라를 잡고 2도가 더 낮을 커튼을 잡고 2도가 더 낮을 때는 다른 하나 잡고요. 커튼을 줄였을 때. 그래서 내부 온도가 16도고 외부가 16일 때는 12일 때는 커튼을 하나 잡고 그다음 10도가 될 때는 차광 커튼을 닫아요. 근데 이때 습도가 높으면은 외부 온도가 더 낮을 때 닫도록 한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요? 습도를 얘기를 할 때 습도 영향값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습도가 90%가 넘을 때에는 마이너스 2를 해준다. 그러면은 목표 난도 온도보다 4도가 아니라 목표 온도가 3도일 때, 플러스 3도일 때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습도가 높을 때는 6도가 아니라 5도일 때 해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못 빠졌어요, 여기가.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겨울철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얘기는 광 빠졌어요. 광과 시간이 빠졌죠. 광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광이 예를 들어서 100W 이상, 200W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한다? 외부 온도가 낮다 하더라도 커튼을 연다. 근데 예를 들어서 광이 200W 이상인데 외부 온도가 예를 들어서 내부 온도가 18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외부 온도가 만약에 10도다. 그러면은 광량에 따라서 커튼을 열 수도 있다는 거죠. 커튼을. 특히 울트라 같은 경우는 닫을 수가 있는데 알루미늄 스크린 같은 경우는 걷어놔야 되거든요. 이것들. 광량을 같이 섞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바로 그거예요. 습도가 높으면은 온도를 좀 더 높게 놓는다. 그러니까 뭐죠? 설정값을 높게 놓는다. 커튼을 닫는 시간을 닫는 온도를 높게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낮게 놓는다는 거죠. 온도를. 우리가 차가운 커튼의 갭을 얘기를 할 때 차가운 커튼을 닫혀 있으면은 공기의 흐름을 제어를 받아 하부의 온도 상승과 온도 및 습도 상승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튼의 종류에 따라 반응이 다른데요. 커튼 갭을 이를 방지한다. 그래서 작물의 커튼 갭을 많이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작물이 햇빛을 너무 한쪽 부분만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온실에 불균형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영양 하한값이라고 했어요. 뭐냐면은 내가 온도를 봤을 때 아까 여기서 외부 온도가 6도 차이가 나면 커튼을 닫아야 되는데 닫았단 말이에요. 근데 대신에 80%일 때는 100% 닫아라. 근데 95% 되면은 15%를 닫아라는 거죠. 그럼 요 안에서 뭐가 움직여요? 갭이 이루어져 있죠. 갭은 계속해서 계절에 따라 바뀌어요. 이것들요. 계속 동일하게 설정해버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한 거는 습도 영향하고 온도 영향밖에 안 줬잖아요. 다른 영향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식물체가 보세요. 식물체가